세계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라면 과연 인간 본연의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수백만 명의 군대와 막대한 재산, 그리고 제국 전체를 지배했던 사람이라도 마음의 진정한 평온까지 온전히 가질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인간 마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한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고 지혜로운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불안과 고뇌를 솔직하게 기록한 황제였죠. 그래서 그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과 성공이 인간의 불안을 정말로 없애줄 수 있는가라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인 팍스 로마나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외부에서는 게르만 부족의 침입이 계속되었고 제국의 국경은 쉼없는 전쟁에 휘말려 황제를 무겁게 압박했습니다. 제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권력 경쟁이 반복되었고 황제의 자리 자체는 언제나 암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게다가 제국 전역에는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로마 인구가 목숨을 잃고 탄식했습니다. 황제는 매일 수만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오직 황제 한 사람의 몫이었죠. 전쟁과 정치, 그리고 역병까지 모든 책임의 무게를 견디며 불안하지 않은 인간으로 존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밤마다 자신의 생각을 고독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기록이 바로 저 유명한 명상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출판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였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읽어보면 황제 역시 불안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한 인간적인 사실이 드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는 반복해서 자신에게 명령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타인의 행동 때문에 내면의 평화를 잃지 마라. 또한 그는 스스로에게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라고 끊임없이 다독입니다. 이는 그가 이미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황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불안과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나약함과 싸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정신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죠.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자신의 태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고독한 황제였던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는 이 철학이 시험받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대부분을 전장에서 보냈죠. 로마 북쪽에서 벌어진 마르코만니 전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고 황제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지휘했습니다. 그때 황제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차가운 군막 안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자신만의 깊은 철학을 기록했습니다. 동료 군인들의 죽음과 제국의 위기를 매일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결코 잃지 않으려 처절하게 노력했죠. 전장 밖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많은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죠. 절대적인 권력조차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실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순간적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라. 이 문장은 절망 대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수용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불안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인간에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안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삶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3가지 태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사건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닌 생각이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재앙이다 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먼저 멈추어야 하죠. 두 번째는 현재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는 지금의 평온을 갉아먹는 적일 뿐입니다. 내일의 고통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과 오늘 가질 수 있는 작은 기쁨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본래 서로 협력하도록 태어났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유기체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만날 때조차 그들이 돕기 위해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단단한 정신이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변화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성공이 불안을 없애줄 것이라는 환상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정수입니다. 인간의 평온은 결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끊임없는 훈련에서 시작됨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를 흔들 수는 있지만 네 정신을 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요. 오늘 전해드린 로마 황제의 철학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역사와 철학 속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인문학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인문학 여행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한마디를 잠시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복수는 당신을 해친 사람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증오보다 평온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죠.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숨 쉬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고귀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로마 시대에 이르러 실천적인 삶의 지혜로 꽃피웠습니다. 이는 삶의 방패죠.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만의 내면 요새를 건설하여 그 어떤 시련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했죠. 황제의 재위 기간은 팍스 로마나의 끝을 상징하지만 그의 고귀한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영원한 인류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리더들이 이 책 명상록을 여전히 읽으며 내면의 평화와 삶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진심이죠. 제임스 코 박사님의 저서들을 통해서 인문학적 성찰을 더욱 깊게 이어가 보십시오. 고전은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의 이야기 중 가슴에 깊이 남는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짧은 문장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과 그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신념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가 독배를 마시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위대한 가치가 무엇이었을지 기대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인문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디자인하십시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이 지혜의 등불을 밝혀드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만의 고요한 군막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정신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임스 코 박사 올림. 지혜가 깃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